책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의 저자 전영애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여주에 있는 여백서원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연락이 되지 않은 채로 갔던지라 아쉽게도 선생님을 서원에서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서원 옆에 작게 자리 잡은 어린이 도서관에 들러서 잠시 쉬었습니다. 도서관 안에 들어서니 어린 아이들 몇 명이 나름의 자세를 잡고 자유로이 독서와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만나 뵙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도서관 방명록에 선생님께 건네는 편지 형식으로 적은 뒤 편지 끝에 짧은 연락처를 남기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창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바로 선생님께서 금세 다시 걸어주셨던 전화였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뵈러 서원에 곧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의 비둘기라는 말이 있죠. 독서를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리 집중하며 적고 있던 방명록의 내용이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떠나자마자 아이들은 335 모여서 제 방명록을 확인했겠죠. 그러고는 금세 자기네들은 훤히 알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내용을 건네드렸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편하게 돌아다니는 공간에는 분명 순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곳에는 왠지 모르게 행운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I don't wanna go back. 난 오늘 하루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해. Hey, hey, yeah. 사람들은 말에 서둘러야만 해. 매번 같은 말에 많이 지쳤어 난 이제. 그래 그땐 그랬지 참 좋았지. 힘들었던 나 마냥 좋았어 난 어디서부터 어떡해.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가지 않아도 돼. 잠깐 멈춰도 돼. 그래도 돼. Take it slow. Slow. Go slow. 괜찮아 아직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도 매일 밤 반복되는 꿈 무서워 잠을 잘 못 자도 어디쯤을 지나는 걸까. 매번 똑같이 궁금해도 그냥 너무 빠른 것 같아. 나 혼자만 느린 것 같아. 그래 그땐 그랬었지. 내가 참 좋아했지. 힘들어도 다 Yeah right, yeah right. 내가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놓쳐버리고서 이러는 건지 몰라 몰라. Take it slow. Slow.
있을까 잊진 않았을까 내겐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너도 그랬으면 해 부디 같은 맘이었으면 해 Take it slow slow go slow 네, 소울의 슬로우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9일 금요일 저녁 10시 전기현의 상상놀이터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몇십 년 뒤를 생각하며 하나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요. 바로 저만의 터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터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 터에는 꼭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다 갈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직 선명한 이유를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앞서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처럼 제가 느끼기엔 분명히 어린이들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겠죠? 2022년에 아이들에게 혹시 미안했다면 혹은 아이들 덕분에 너무 고마웠다면 잠시 산타 할아버지가 되셔서 어서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받고 싶은 선물을 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자유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원래는 친구 2명이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오늘은 김정웅이라는 제 친구와 방송을 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원래 제가 이 두 친구들을 초대하려 했던 이유는 두 친구가 함께하고 있는 활동들이 꽤나 흥미로워서입니다. 둘 다 등산과 백패킹을 사랑하는 친구들이고요. 또 크로스핏이라는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친구들이고요. 또 둘이 유럽 여행도 함께 다녀온 인생 참 멋지게 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또 제가 지켜봐도 둘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오늘은 정웅 씨께서 열심히 둘이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과 백패킹, 그리고 크로스핏, 그리고 유럽 여행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외에도 자잘한 이야기들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이 길어서 친구를 참 많이 기다리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웅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웅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라디오 초대에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당연히 와야죠. 개연이 부탁인데.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네네. 와보니 참 쉽지 않네요. 네. 벌써요? 시작이 반이라고요? 예. 시작부터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그 정웅 씨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좋아하시는 것이나 관심사나. 소개. 저는 지극히 평범한 29살 김정우입니다. 그냥 제조업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네. 좀 활동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소심한 남자입니다. 네. 운동하는 거 좀 좋아하시고.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또 잘하시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크게 세 주제로 해서 해보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등산과 백패킹이었는데요. 그 이제 지금은 못 나오셨지만 진진 씨랑 등산 다니시고 뭐 네. 백패킹 다니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도 다니시고 출근하시면서 그 일하는 사이사이 휴무 내셔서도 다녀오시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매력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그럼 처음 등산이나 뭐 백패킹에 흥미를 갖게 되신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진이가 시작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진진 친구 덕분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술을 좀 많이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시간이 남으면은 술 먹고 이제 놀고. 네. 그러니까 엄청 소비적이었거든요. 제가 남는 네.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또 때마침 이 백패킹이란 거를 먼저 시작을 해서 네.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 정말 건강하고 좋은 취미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뭘 질문을 관련해서 드려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진진 씨 인스타그램을 좀 구경을 했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산이 있었는데 이제 진진 씨가 게시물 올렸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두대간 선자령이었는데요. 그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노을도 예뻤고 그 풍력 발전기 거대한 사진도 진짜 예뻤고 풍경과도 잘 어울렸고 그래서 보통 그런 곳에 가서 백패킹하거나 뭐 등산하거나 캠핑하거나 이러잖아요. 네. 이럴 때 뭐 풍경 보시면서 혹은 뭐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좀 일어나시고 나셔서나 뭐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조리하실 때나 이럴 때 보통 뭐 무슨 생각이 좀 드세요? 부분 같이 이제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오고, 네. 거의 같이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 속에서 네. 또 개인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뭉쳐서 가도 사이사이에 또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요. 예, 이제 뭐 밥 먹고 네. 이제 각자 텐트로 이제 들어가면은 또 개인의 시간이고, 그다음에 뭐 엄청 늦잠을 자는 게 아닌 이상 네. 그 또 기상해서도 또 각자의 시간이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좀 더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네. 주로 혼자 있을 때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 이제 아무 간섭도 없고 네. 온전한 혼자를 느끼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 등산을 가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모든 게 이제 제 발 밑에서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자연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더 멋있어 보이고. 네. 그게 이제 자연은 이제 스스로 창조된 것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자연을 보면은 좀 더 주체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에서는 그 모든 게 내 시야 아래 있고 네. 발 밑에 있지만 네. 당연히 제가 올라 있는 산보다 네. 더 큰 산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네. 해갖고 좀 겸손함도 가져야겠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지금 떠오른 말인데 네. 높은 곳이 있는데 네. 더 높은 곳이 항상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산에 제가 정상이 있지만 네. 그 산보다 더 높은 곳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네. 그래서 좀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할 때도 있고 좀 많은 생각이 들죠. 그 중에 일부 지금 떠오르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이 나네요. 네, 주로. 의미 있는 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겁도 많으셔서 등산을 그때부터 이제 도전해서 시작해 보셨다는 말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좀 어차피 추천으로 입문을 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좋아서 또 한 거니까 네. 이제 다니면서 그냥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딱 올라가기 직전에 내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스스로한테. 네.
근데 이제 그걸 꼭 이겨내고자 네. 더 악착같이 올려가려고 더 노력을 하고 네. 또 올라가고 나면은 그 정복감 이런 거를 이제 축적이 되면서 조금씩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라 네. 남한테 많이 물어보고 막 하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네. 자꾸 올라가서 이제 성공해서 네. 그런 성취감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네.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일종의 자신감을 계속 쌓아가시는 거네요.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음. 자신감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새는 네. 예전보단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것 같아요. 네,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서. 예. 네. 좋은 표현들이었네요. 네. 그러면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서 해볼까요? 따마가 부르고 선우정아가 피처링한 바닐라 스카이 듣고 오겠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 밝은 햇살 눈부신 이 도시에 새벽 내내 내린 빗물 젖은 땀 이 거리 위에 다 버려놓고 간 애써 바라보는 눈빛 Take what you wanna have Your love is done for me forever 기억하고픈 날이야 잿빛 하늘이 이상하게도 예뻐서 따뜻한 걸 손에 쥐고 계속 걷고픈 그걸로 충분한 그런 날 이 거리 위에 다 버려놓고 가 애써 바라보는 눈빛 Take what you wanna have Your love is done for me forever Forever 네. 따마가 부르고 선우정아가 피처링한 바닐라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보통 출퇴근하면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정웅 씨도 출퇴근하시면서 뭐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출퇴근하실 때 보통 뭘 하시나요? 아, 저도 노래를 항상 듣는데요. 네. 이제 예전에는 막 신나고 좀 파괴적인 네. 막 그 랩 이런 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게 나이가 차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지만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네, 제가 네. 좋아했던 노래들인데도. 네. 그래서 요즘 보면 다 차분하고 좀 그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많이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정웅 씨 예. 차를 탔을 때 자연스럽게 들었던 그 노래들하고 요즘 차를 탔을 때 정웅 씨가 듣는 노래들하고 감성이 많이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의도한 건 아닌데요. 네. 좀 차분해지고 많이. 네. 그래도 이제 뭐 10곡 중에 한 곡은 그래도 한 신나는 거 하나씩 껴서 네. 이제 뭐 좀 졸렵거나 네. 예, 찌뿌둥하면은 네. 좀 혼자 춤추고 뭐 그러면서 갑니다. 출근합니다. 네. 아까 저랑 스튜디오 예. 오시면서 차 타실 때도 신나는 곡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 웨이브 하시고 손가락 찌르기 하시고 그러잖아요. 출근하시면서도 예. 좀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그 춤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엄청 멋있다고 생각 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많이 찾아보는데 네. 제가 아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네. 이게 살짝 이렇게 따라 추는 정도로 차 안에서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곧 날씨가 많이 추워질 텐데 앞으로 가보시려고 하는 산이나 캠핑지나 그런 백패킹 지역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추위에 네. 그 굉장히 약해요. 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2월까지는 네.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예, 왜냐면은 네. 그 고통스럽더라고요. 네네. 그 자연이 좋아서 가지만 네. 그 자연에 호되게 당하고 오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두려웠고 네. 그 생사의 고비를 넘길 것 같아서 겨울에는 좀 쉬고 싶고 네. 딱히 뭐 가고 싶은 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가면은 어디든지 네. 가는 곳이 제일 좋고 네. 그냥 뭐 정상쯤에 갔을 때 네. 그날 운해 보면은 다 좋기 때문에 뭐 운해 정도 보면은 다 좋은 산이 아닌가. 운해라 하면은 그 구름이 이렇게 산 쪽으로 둘레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새벽녘이나 이럴 때 펼쳐져 있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딱 음. 아침에 일어나서 네. 텐트 딱 나왔을 때 보이는 게 진짜 진광경이거든요. 오. 근데 뭐 날씨가 좋아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때가 맞아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매번 보진 못하고요. 음. 어쩌다가.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방태산 가셨다가 무릎 많이 시리셨다고. 그런 산인지 이렇게 뭐 모르고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예, 알고 갔는데 네. 사실 저희가 전날에 좀 과음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출발 시간도 많이 늦어졌고 한 5시경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의도치 않게 야등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네네. 그리고 이렇게 길이 잘 나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제 길을 잃기도 하고 네. 한 5시간을 넘게 올라갔어요, 저희가. 네네. 그러다가 원래 중간 지점에서 저희가 잘 곳이 있었는데 네. 예상을 한 곳이 있었는데 네. 먼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께서요? 예.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네. 정상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네네. 한 1,500m 정도 와. 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무리를 하게 된 거네요. 예, 이미 거기까지도 무리였어요, 사실 저한테는. 네네. 근데 이제 의도치 않게 정상까지 갔다가 네. 이제 거기서 잤는데 네. 제가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왼쪽이. 네네. 근데 이제 다치셨죠? 갔다 오니까 네. 무릎이 시렵더라고요. 음. 제가 젊은 나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좀 너무 뭐 누가 보면은 좀 귀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험난한 산은 좀 피해야겠다. 예, 뒷동산이나 좀 가야겠다 해서 예. 요새는 뭐 그렇게 그런 산은 안 가고 좀 네. 그냥 경치 좋은 곳, 뭐 주변에 뭐 놀거리 있는 곳 해서 그냥 재미로 다니는 정도로 좀 타협을 받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산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설명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등산지나 그 백패킹 했던 곳은 어디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네네. 특히 이제 사람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고 네. 여기 산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네. 처음은 기억이 나요. 네. 그래도 그 선자령을 제가 처음 갔는데 네. 그래도 그 당시도 되게 추웠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친구들 거 다 빌려서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참 열악하기도 했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연의 대단함과 네. 그런 매력들을 짧은 찰나에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독립을 해가지고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내가 앞으로 이 백패킹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선자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실제로 풍경도 되게 좋았고요. 아 좋았어요. 그때가 제 처음 갔는데 운이 네. 좋게 네. 운해를 이제 봤어요. 네. 그래서 그날 아마 딱 반한 것 같습니다. 그 선자령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양양이었나? 그 대관령에 있는 건데요. 네네. 지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대관령 양양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는 예, 거예요? 혹시나 틀렸으면은 네. 댓글에 네. 좀 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바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분께서 또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셨던 운동이 이 크로스핏이잖아요. 네. 네, 그럼 먼저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인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저도 뭐 그런 사전적 의미나 이런 걸 찾아보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크로스핏이다 해서 이제 다닌 건데 네. 그냥 하다 보니 뭐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는 건데 네. 뭐 좀 다채롭게 뭐 기능적인 운동도 하고 네. 뭐 심폐지구력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네, 네. 한 번에 하는 그런 운동이라 네. 좀 따지고 보면 가성비가 좋은 운동인 것 같다. 예.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심폐지구력, 뭐 예, 근력.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네.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헬스를 했었는데 네.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 혼자 해야 되고 네. 정적 안에서 왜냐면 네. 또 노래를 들으면서 했는데 네. 헬스랑 그런 신나는 노래 듣고 이런 거랑은 좀 네.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왜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좀 방해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물론 크로스핏도 집중은 해야겠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크로스핏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크로스핏 하는 걸 봤더니 네. 짧은 시간 안에 턱걸이를 많이 당기고 뭐 무거운 것도 짧은 시간 안에 횟수를 많이 치고 네. 좀 이런 듯한 운동이더라고요. 그 신나는 음악도 막 네네. 들으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많이들 네. 그 다치지 않냐고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건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다들 다치는 경우고요. 네. 욕심을 버리면 절대 안 다칩니다. 네. 주로 이제 네. 자세가 안 나오는데 이제 더 들라고 하거나 네. 그냥 힘이 빠졌는데도 더 많이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네, 네. 그렇게 다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다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은 운동이 대부분 생각보다는 그 이제 스킬을 잘 익히면은 네. 크게 다치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많은 운동이 대부분 그런 원리겠죠? 욕심 부리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크로스핏 말고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웅 씨가 어렸을 때 수영을 그렇게 진득하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은 뭐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수영을 배워놓으면 좋다 해서 네. 부모님이 이제 해주셔갖고 다닌 건데 네. 다니다 보니까 그 저를 선수반에다가 등록을 시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저는
열심히 운동만 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가보니 그 체벌이 네. 굉장하더라고요. 아. 네, 거기 있는 갖가지 도구와 네. 뭐 많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 물론 수영을 지금 까먹지 않고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찾게 되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네. 한 번씩 하는 정도고 네. 이제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목요일에는 풋살,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조기축구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체벌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의 나이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회사원이고 네. 그 수영 강사 코치님도 회사원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실적은 저희의 기록과 메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더 강압적인 그런 체벌이 있을 것 같다. 물론 그 당시 너무 힘들고 막 울고 했어요. 네.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네, 네. 물론 그래서 더 잘해진 게 있겠죠. 네. 당연히. 근데 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네. 그분들의 실적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약간 요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제서야. 예, 어릴 때는 절대 모르죠, 사실. 네. 그래도 뭔가 그게 맞는 방법인가는 계속 저도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네. 당연히 맞는 방법은 아닌데 네. 그 단기간에 네. 아무래도 빠른 성장을 요구하는 때는 제가 당해보니 네. 좀 그 당시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예. 맞는 거는 예. 조금 어느 정도 용인이 됐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많이 맞는 친구를 지켜볼 때도 있었거든요. 좀 많이 맞는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되나?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체벌이 꼭 학교만 아니더라도 네.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랬으니까요. 뭐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 친구가. 예. 뭐 물론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체벌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네. 일단 학생도 네. 학생의 기본권을 다 이제 잘 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분을 이제 못 하고 네. 왜 체벌을 왜 하냐 이런 식의 뭐 입장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늘 운동해 오시면서 열정 있는 모습 보이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개연 씨도 네.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원하시면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연락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꼭 간접적으로 뭐 홍보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중앙역 기준으로 이제 젊음의 거리 네. 그 반대편으로 이제 출구로 나가시면은 한 5분 정도 직진하셔가지고 그 지하 1층에 있거든요. 네. 크로스핏이라고. 네. 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잠깐 쉬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골라본 노래입니다. 존 케이의 Parachute 듣고 오겠습니다. We could talk all night or sit in silence, watching shitty movies, getting high and laughing about nothing much at all, and that's cool with me. Losing control
fall without a parachute. Then I would fall without a parachute. Fingers wrapped around me and I'm thinking 3 words. Got me thinking diamonds and I usually take my time. Yeah. I just can't believe it, all the ways that you blow my mind. Yeah. Everyone can see it. Lately I've been someone and it ain't myself. I'm spending all my time on somebody else. I'm feeling all these feelings I don't understand. You're the one good thing I ain't questioning. Like, ooh, if I knew that it would kill me, I would still be here 1,000 times over. If that's a consequence of loving you, then I would fall without a parach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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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 케이의 패러슈트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웅 씨는 왠지 이 노래 알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니 나생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예. 제가 이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예. 가사는 못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영어도 잘해져가지고 가사도 쏙쏙 이해하면서 팝송을 듣고 싶어요.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마음 먹으면 다 가능하겠죠. 예. 네, 그럼요. 네, 정웅 씨와는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방송의 나머지는 저 혼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정웅 씨와 진진 씨의 유럽 여행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정웅 씨의 등산과 백패킹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는 백패킹은 못 해봤지만 등산은 예전에 꽤 즐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열심히 산을 타던 때를 회상해 본다면 아마 대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서 대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대학교 4학년쯤에는 하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서울 은평구 쪽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TV 어느 시트콤이나 드라마, 영화같이 나오는 그런 주택 느낌의 공간에서 하숙을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서울시에서인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사는 공간에 남는 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저같이 방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줘서 그 방에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게 해줬거든요. 대학생들은 저렴하게 방을 찾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매칭이 되면 집 수리 비용이었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내외분께서 사셨던 공간이 아파트셨어서 저는 그냥 그분들 집 안에 남는 방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쉐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방 한 칸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요. 네, 아무튼 그 아파트 바로 앞에는 백년산이라는 울창한 산 하나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무렵에 저는 꽤나 에너지도 넘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건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그 산을 올라가는데 막 썼습니다. 네, 가볍게 차려입고 물통 하나만 딱 들고서 계단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고 흙이 나오면 또 그 흙에 맞춰서 또 계속 달리고 오르막이 나오면 뛰고 내리막이 나오면 또 뛰고 그렇게 스피드를 즐기면서 산을 종종 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운동하던 곳 체육관 관장님한테 저는 요즘 하산할 때도 막 뛰어서 내려가요. 닌자처럼요. 했더니 너가 진짜 지금 무릎이 싱싱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아직은 제가 그 이후에도 무릎이 멀쩡하지만 아마 차차 무릎이 점차 아파오면 그때 그 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어쨌든 그때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품고 살던 제가 떠오르네요. 그렇게 막 달려도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이렇게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는 아는 어떤 형님을 따라 높은 곳으로 산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그 중간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대피소였는데 잠을 잘 수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이미 대피소 1박을 예약해 둔 채로 산행을 시작했던 곳이라 그런 높은 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도전도 즐기고 못할 것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때라 그냥 운동화 신고 가서 산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앞불싸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절대 운동화 신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보 같게도 그때 몰랐습니다. 운동화를 신었더니 디디는 걸음마다 접질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첫날 1박하는 그 대피소에서 제 나름의 응급처치로 가져갔던 압박붕대 같은 것을 발과 발목에 요리조리 둘러놓고 결국 정상은 찍고 하산은 했는데 하산하는 동안 정말 제 발목이 아닌 것처럼 내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발목이 많이 상해서 제가 한동안 물리치료도 다니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원래 그 무렵에 배드민턴을 막 하고 있으면서 발목이 좀 안 좋아져 있었는데 하산 후에 발목이 다 망가지고 물리치료랑 한의원, 특히 제가 한의원이랑 몸이 좀 잘 맞는지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원래 제 발목 상태보다 더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발목 컨디션이 좋았던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초기화된 발목 상태로 치료를 계속 받으니 지금의 제 발목은 통증 하나 없이 매우 건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진짜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안 좋았던 일도 어느샌가 갑자기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는 게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항상 등산하실 때, 백패킹 하실 때, 캠핑 다니실 때 안전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시려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존이 불렀습니다.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네, 제목이 정말 예쁘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많고 많은 이 단어들 뒤로 마침표를 올리고 나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추억이 였고 행복이 따는 마지막 문장을 담아요. 넘겨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대는 왜 망설일까요? Happily ever and after 동화 같은 결말 아닐까봐 불안하다면 baby 지금 내 얘길 들어줘. 앞으로도 늘 우리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함께 방황하며 길을 잃고 말 거야. 띄어쓰기 가득한 미로. 그럴 때면 내 행복과 걱정은 잠시 조금 넣어둬. 불안해하지 마 이젠 마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또 세 장 넘길 때처럼 1, 2, 3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순간 넘긴 종이 두께처럼 우린 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my love. 너의 슬픔들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만
네, 홈존에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정웅 씨와 대화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크로스핏이 처음에 어떻게 개발된 운동이었나 였습니다. 왜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그 시작된 이유를 들으면 재밌거든요. 예전에 조셉 필라테스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다친 병사들의 재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철제 침대와 매트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고안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단연간의 고심 끝에 필라테스라는 운동법을 고안해낸 거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포머, 바렐, 체어, 캐딜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조셉 필라테스 아저씨가 추구했던 운동법은 단순히 신체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력과 더불어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고 이를 통해 그 내면으로부터의 움직임을 느끼고 또 내면으로부터 겉으로의 움직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법을 개발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 운동법을 뉴욕에서 소개를 했는데 곧바로 행위예술가와 무용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 사람들은 조셉 필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대략 100년 전에 개발된 운동이지만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심 개념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필라테스 제자들과 그 후대의 노력으로 최신의 스포츠 과학, 현대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처럼 그럼 크로스핏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크로스핏이란 여러 종목의 운동을 섞어서 한다는 뜻을 가진 크로스 트레이닝과 신체의 활동을 뜻하는 피트니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미국에서 경찰특공대, 군인, 소방관 등의 훈련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운동의 유래를 좀 알고 나니 더 흥미롭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정웅 씨가 크로스핏을 꾸준하게 즐기는 걸 보면 아마 분명히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운동을 해봤을까요? 네, 저도 정웅 씨처럼 축구도 즐기고 풋살도 즐기는 그런 사람이지만 참 열정적으로 배웠던 운동은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이게 왜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다시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전히 대학교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기숙사는 대학교 기숙사는 아니었고요. 대학생 연합생활관이라고 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설립한 기숙사였는데요. 기숙사가 필요한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기숙사였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물리학과 다니는 학생과도 룸메이트를 해봤고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성악과 다니는 학생과도 룸메이트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른 학교, 다른 학과 학생과 한 공간에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겐 참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숙사의 위치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근처에는 그다지 놀 수 있는 곳이 없었고요. 저는 또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기숙사 다른 학생들하고 쉽게 어울려서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삭막하던 마음이 막 들던 찰나에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 싶어서 당시 제가 3호선 원흥역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지하철 한두 정거장 뒤에 있는 화정역 쪽에 있는 배드민턴 모임, 배드민턴 클럽 같은 곳에 가입 문의를 넣었습니다. 네, 기숙사 가까운 곳에도 물론 배드민턴 모임이 있었긴 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그쪽에 있던 클럽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때부터 제 배드민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라켓, 그리고 의외로 셔틀콕이 정말 중요합니다. 클럽마다 정해준 셔틀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셔틀콕이 콕마다 그 구질이라고 하나요? 콕의 깃털 모양이 어떤 모양새인지, 얼마나 길고 짧은지, 콕은 또 어떻게 미세하게 모양이 다른 모양의 콕인지, 이런 것에 따라 콕이 쭉쭉 나가는지 정직하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클럽에서 필요한 콕도 주문을 했고요. 또 저는 당시에 안경을 썼어서 자꾸 땀이 안경에 묻으면 시야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천으로 된 머리띠도 하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레슨이죠. 그 레슨도 결제를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배드민턴이 사실 입문하기는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콕이랑 채만 있으면 어디서든 툭툭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뭐 어느 스포츠가 아니겠냐마는 관절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이기도 하고 자세를 통해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실력과도 바로 연결되는 스포츠인지라 숙련된 코치분들을 통해 레슨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실력을 정확하게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부상을 막기 위해서도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학교가 끝나면 지루한 기숙사로 바로 가지 않고 배드민턴 클럽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학교가 끝나면 어찌 보면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귀찮고.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그때는 운동에 관심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냥 기숙사를 돌아가면 참 심심했기 때문에 진짜 운동 가기 싫었던 날도 많았는데 그냥 갔습니다. 가서 근데 또 운동을 하고 나면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룰루랄라. 왠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쾌한 마음으로 기숙사 정문을 콩콩 뛰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배드민턴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현업 선수셨어서 실력도 좋으셨고 재치도 있으셨고 필요에 따라 조언도 잘 해주시던 분이라 참 아직도 그분의 가르침이 기억에 납니다.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것은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클럽이고 저녁 때 운영되던 클럽이다 보니 직장에서 퇴근을 하시고 오시는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운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사람으로서 성장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 또래 애들도 몇 명 있었는데 여자애들이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한 명은 지금 경찰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고 한 명은 자기가 배드민턴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둘 다 인상적인 친구들이라 조만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은 꽤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여사친들을 잘 못 사귀는데 예전에 주짓수 배우면서 그때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된 여사친들이 생겼고요. 방금 말씀드린 배드민턴을 배우면서도 방금의 그 멋진 여사친들과 아직까지 연락하며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든든한 이성 친구 사귀고 싶으시면 혼성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제 경험으로는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새로운 친구가 없네요. 네, 빨리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또 새롭게 사귀겠죠? 하하하. 네, 배드민턴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샜네요. 배드민턴은 그렇게 한국에서도 배우다가 중국으로 제가 어학연수를 가면서 거기에서도 계속 잊지 않고 현지 분들과도 쳤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는 방송 시간이 좀 되어가니 아쉽게도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나중에 제가 운동했던 재미난 이야기들 또 모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때 평안함을 느끼시고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시며 무엇을 할 때 신나시나요? 오늘 제 친구와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궁금하네요. 특히나 독특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니까요. 네, 그 취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이죠. 운동 놓치지 마시고 가끔씩이라도 하시길 바라고요. 늘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와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로 방송 꾸며보았고요. 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오늘 나와줬던 제 친구와 함께 이어서 유럽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며 다음 주 방송도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12월 9일 금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늘 따뜻하게 입으시고 강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곡입니다. 고백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중2 때까진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